면접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시립교양학단에서는 공공기관 계약 관련 업무와 복무관리, 그리고 정보공개 등을 담당할 계약직 경영본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서울시립교양학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8년 경기 서부지사 건설 현장 안전지킴이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만 56세 이상 퇴직자여야 하고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 서부지사 건설안전부를 방문해서 지원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기획사무와 문화예술, 인쇄출판, 교육 분야의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에서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의 제한은 없지만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자여야 하고요. 실태조사 분석 경험이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7월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 합격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수향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면접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취업 면접계의 오메가3 네, 오수향입니다. 그렇죠. 네. 시원하게 뚫어주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네. 그 혈관을 팍팍 뚫어주게 줘야 할 네. 뭐 이런 영양제나 이런 보조식품들이 그럼요. 필요할 텐데요. 필요하죠. 취업 면접. 네, 오늘 여러분들의 오메가3가 혈관 뚫어드리듯 되어주실. 네.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메가3 오수향 교수님. 자,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재밌는 거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동글동글하게 말을 해라. 뭐 이런 네. 거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걸 좀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변하죠. 그러잖아요. 네, 요즘 채용 트렌드는 그야말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적힌 그 내용을 물어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면접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도 중요할 텐데요. 네. 오늘 이 목소리에 대한 비법, 네, 취업 면접에 적합한 목소리에 대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 정말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이해를 100% 하는 게 네.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취준생 시절에 보던 면접과 또 몇 년 전에 보던 면접은 상당히 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면접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목소리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가 봐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 코칭을 제가 해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구직자분들을 만나왔거든요. 예.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면접관 분들도 이제 배웠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3초 안에 네. 결정이 나죠. 그렇습니다.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딱 뵀을 때 네. 미모가 정말 빛난다. 오늘 특히 미모가 정말 성숙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민망하네요. 네. 네. 어쨌든 이게 그만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목소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게 되는 큰 요소인데요. 네. 목소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높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소리 역시 뭐 면접에서는 하나의 스펙이자 그야말로 경쟁 성공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저희만 해도 사실
그 뭐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도 네. 목소리가 좋은 배우라고 하면 딱딱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성균 씨, 한석규 씨, 뭐 네. 등등등 좀 목소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목소리라는 게 얼굴보다도 더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네. 타고난 목소리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바뀔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 아주 몸집이 좀 다소 크시고 그리고 이제 좀 지방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예. 지방이 좀 없어야 될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어. 이렇게 훈련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몸짱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목소리도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 짱이 되실 수 있다. 예, 라는 목짱. 말씀을 네. 목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소리라는 것은 배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나오는 건데요. 네. 이제 상대방은 귀에 있는 이 고막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소리가 사실 좀 높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들리게 되고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다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넓은 장소나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소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여성분이라 하더라도 면접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 중저음의 목소리로 예, 좀 예. 진중한 목소리,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를 구사를 하시게 되면 뭐 1대1 면접 뿐만 아니라 뭐 다중 면접일 때도 상황에 적절히 맞춰서 톤을 네. 바꾸거나 이 목소리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 예. 그리고 또 뭐 심지어 그분만의 차별화된 특징도 이 목소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성을 네. 목소리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네. 제가 심리 대화법 전문가이다 그렇죠. 보니 실제로 그 대화법 한 영역에 이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혹은 여보세요 네. 이런 말만 잠깐 한마디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국진 씨 같은 경우에는 여보세요? 이렇게 그쵸. 되게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다소 이렇게 그 좀 다소 가벼운 듯한 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아주 유쾌할 것 같은 네, 네. 그러니까 목소리 한마디로도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또 왜 그분 있으시죠? 요리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이 멘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네. 맛있게요. 그쵸? 네. 유명한. 그러시죠. 네, 유행어가 됐죠, 이제. 네, 그 목소리만 그냥 떠올려도 이혜정 요리 연구가님의 밝은 표정과 그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분의 정말 맛깔나는 그 네. 요리가 함께 떠오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목소리 안에 그만큼 이제 정보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목소리를 이렇게 좀 합격을 부르는 네. 합격 맞춤형 목소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네. 목소리가 취업에 적합한 목소리, 면접에 적합한 목소리, 합격을 부르는 목소리,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바로 발발호 자긍따입니다. 발발호 자긍따. 이거 네. 뭔가요? 저 처음 이게 듣는 지금 말인데 외국어도 시청하시는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아마 말일까? 예, 하실 예. 겁니다. 발발호는요, 바로 발음, 발성, 아. 호흡입니다. 예, 발음, 발성, 호흡. 네. 그리고 자긍따는요, 자긍심, 긍정, 따뜻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네. 기술과 마음가짐을 대변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예. 면접에 아주 적합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하나씩 짚어보죠. 네. 뭐 발발호라고 하셨으니까 네. 발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거는 참 상당히 중요한데 안 지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발음. 네. 제가 그 취업 면접 특강을 간 적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미모에 우리 옆에 계시는 조서연 아나운서처럼 정말 너무 미모가 빛나는 8등신의 미녀 정말 학생이 이렇게 걸어왔는데 제가 입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정말 취업에 합격하고 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아이고. 취업에 적합한 목소리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 특히 발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제가 이 친구와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누었을 때 정말 마치 복화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입술 거의 열지 않으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미모에 사실상 너무 안타깝게도 전달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 몇 군데 2학기에 4학년 2학기 학생이었기 때문에 몇 군데 여러 차례 어플라이를 했는데도 떨어지게 면접에서 안 되는 아쉽네요. 그런 불상사가 있거든요. 혹시 발음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취업이 보인다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트레이닝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입니다. 네, 바로 입술 국민체조를 하라입니다. 입술 국민체조. 예. 네. 저희가 이제 몸을 좀 풀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네. 그거와 같습니다. 입술은요,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발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관이거든요. 네. 발음의 정확도는 입술의 움직임과 비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우리 학생처럼 입술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발음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는데요. 예. 바로 입술과 턱 그리고 혀와 비강을 모두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체조법이 있습니다. 예,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네, 입술만 쓸 수 있는 방법. 네, 입술은 바로 이런 발음인데요. 바로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파파. 마파파. 네, 입술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턱을 움직일 수 있는 발음인데요.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타라타.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네. 예, 타, 나, 다. 이렇게 턱이 턱이 계속 움직이게 움직이는 됩니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을 발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니을 발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혀의 움직임을 그렇죠. 도와줘야 되는 발음인데 네. 라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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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비강. 비강을 쓸 수 있는 발음은 바로 홍콩송입니다. 홍콩송 하면 이렇게 네. 좀 비음을 사용하는. 네. 특히 이제 마이크를 쓰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 네. 혹은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예,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홍콩송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좀 더 이제 비강을 잘 쓰기 때문에 울림이 좋은 발음들을 예, 연출을 예.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트레이닝을 알려드리면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의 모음을 떼서 발음을 하시게 되면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소 입술의 움직임이 좀 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모음만 따로 아, 여, 아, 에, 요, 아, 으, 이, 아 이렇게 훈련을 하시게 되면 발음을 정확하게 찍으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술부터 모양을 좀 풀고 그렇습니다. 잡고 나서 하면 발음이 훨씬 한결 좋아진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발음이 정확하지만 또 이제 있죠. 네. 발음했으면 발성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발성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특히나 좀 긴장이 되면 네. 저도 예전에 막 염소 목소리 많이 냈거든요. 덜덜덜덜 떠는 소리. 이거 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일단 떨리는 목소리는 아라는 소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10초, 20초 간격으로 뱉어내시게 되면은 소리가 흔들림이 없게 네. 됩니다. 오, 네. 예, 혹시 시간이 좀 많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화장실에서도 그냥 잠깐 예. 아라는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소리에 흔들림 없이 이제 소리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되게 조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가리가 불 뿜듯이 예, 이렇게 해보시면 소리에 흔들림 없이 떨리더라도 심장이 떨리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떨리게 되는데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발성을 아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이 트레이닝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방청객 발성법입니다. 방청객 발성법이요? 네. 오, 오늘 신기한 이야기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죠? 방청객 발성법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청객분들이 이런 음가들만 그냥 잘 해내셔도 일당백은하신다라는 네, 발성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오. 네, 네, 이거 제일 많이 하시죠. 네네, 방청객분들이 이제 이것만 잘해주셔도 다음 프로그램에 또 나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시게 네. 될 텐데요. 오. 이렇게 방청객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추임새, 리액션이 바로 발성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방청객들이 한다는 이 추임새가 발성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요,
하시면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코 위에 올려보시면은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게 됩니다. 취업이 보인다. 울려요, 이렇게. 울려요. 네네 오. 소리가 많이 울리게 되거든요. 네. 이 울리는 느낌으로 소리를 쓰게 되면 마치 이제 내 몸에 마이크를 장착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 네. 공명이 많이 되는 목소리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가 박진영 씨가 그토록 외치시던 공기반 소리반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것이 이제 입안의 아치를 많이 열어라라는 의도로 아마 박진영 씨가 공기반 소리반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라고 하게 되면 입안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마치 복화술 하는 친구가 발음을 망치는 것처럼 동시에 발성을 망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크게 열어서 쓸 수 있고 오라는 음가는 입술을 모으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음 기관을 고루 자유롭게 그래서 울리게 그리고 최대한 공기반 소리반 아치를 크게 열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발성을 아주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짬짬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발발호 중에 네. 발음 발성 해결했거든요. 네네. 다음번엔 또 이제 호흡이 남았네요. 네네. 호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취업 면접에서 단순히 이제 자기소개만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호흡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왜 1분 잠깐 하고 마니까요. 근데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면접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을 할 때 이 뒷심이 바로 호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흡은요, 제가 개발한 호흡법인데요. 네. 그 국민 아버지로 불리시는 최불암 선생님이 웃으실 때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파하는. 맞습니다. 네, 이 파를 가지고 호흡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근데 이 파를 그냥 파파가 아니라 우리 최불암 선생님이 정말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 이렇게 툭 하고 터뜨려 나오는 그 웃음소리인데요. 파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웬일인가 이거 취업 방송에서 그러실 텐데요. 그냥 파가 아니라 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다 힘을 좀 단단히 주시고 파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호흡을 아주 강하게 단단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네요. 정말 오메가3가 맞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혈류 개선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1부 시작할 때 이렇게 취업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취업 자격증 이야기도 해봤는데 1부에서 자 그렇다면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렇게 좀 회사 성격별로 선호하는 목소리도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선호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취업 코칭을 다니면서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열정은 가득하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회사에 열정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다니는 직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에 적합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걸 정말 행복한 느낌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느낌이 들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조세현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면접장에서 한 번씩 하던 말인데 그냥 저는 좀 저한테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이렇게 좀 속삭였던 것 같아요. 속삭이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트레이닝을 혼자 할 때는 이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실제 면접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훈련을 이제 해보는 거죠. 할 수 있어 이렇게 소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해, 나는 합격한다 이런 느낌으로 훈련을 해보시게 되면 대기업에서 그야말로 그 아주 열정과 그리고 또 아주 그 해피한 분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좀 오수양 교수님과 함께 면접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금 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에게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을 남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렵게 잡은 면접
취업 기회를 우물쭈물하다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트레이닝으로 매일 연습하셔서 합격 목소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반복이 합격을 만든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메가3 오수연 교수님과 함께 취업 면접 노하우 알아봤는데요. 오늘 유용한 정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